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공유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개할 콘텐츠는 2022년 3월 26일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마이 카운슬러에서 강의했던 내용, 그리고 2022년 4월 8일 비네트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 모임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하고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심리극 기법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비네트라는 독특한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네트를 설명하기 위해 Empowering Therapeutic Practice라는 책에 나온 비네트의 정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The vignette. A vignette is very simply a short form of psychodrama, perhaps consisting of only one scene, often a future projection or declaration of intent of some kind, rather than a full multi-scene classical psychodrama. 이 정의에 의하면 비네트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형태의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비네트는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된 고전적인 심리극이 아니라 한 장면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미래투사 기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선언하는 장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네트를 최소한의 심리극, 축소된 심리극, 단막극 형태의 심리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비네트를 심리극 현장에서 활용하게 된 계기는 심리극을 다른 집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1시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한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의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웜업부터 프로세싱까지는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웜업부터 쉐어링까지 진행하려면 최소 1시간 30분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과 형평성 때문인지 많은 병원에서 심리극 진행을 1시간으로 한정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벽에서도 저는 심리극을 포기하지 않았고 제가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홀랜더 커브를 적용하는 것과 비네트의 활용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홀랜더 커브를 적용하는 것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홀랜더 커브를 활용한 직영주식 심리극 모델, 병원 심리극 모델이라는 영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네트의 활용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비네트와 관련된 3가지 영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 사례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보인 분이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 도중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을 설명하다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갑질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옛 기억을 말했고, 내담자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갑질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잠시 감정 정리의 시간을 가졌고 내담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담자는 그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고 어머니를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과거 특정 사건과 연결된 내담자의 강렬한 감정을 다루는 것이 보다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 내담자에게 그때 아쉬움을 다루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내담자는 저의 제의에 응했고 저는 비네트를 시도했습니다. 나름 안전한 진행을 위해 제가 접목한 방법은 장문이었습니다. 저는 내담자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과거 어머니에게 갑질했던 집주인의 발언을 한 문장씩 연극대사처럼 변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담자가 저에게 그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 설명을 연극대사로 변환했고 내담자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갑질 대사가 완성된 다음에는 제가 대본을 들고 내담자 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담자는 펜을 들고 언제든지 반박 대사를 기록할 준비를 했고 저는 내담자 뒤에서 단조롭게 갑질 대사를 읽었습니다. 단조롭게 읽은 것은 대사 내용만으로도 이미 내담자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내담자는 저의 대사를 들은 뒤 반박하고 싶은 말을 했고 이 말을 내담자가 직접 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옛 집주인의 갑질 대사와 현재 주인공의 반박 대사를 모아 하나의 대본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선에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한 뒤 저는 옛 집주인 역할을 맡고 주인공은 옛 집주인에게 반박하는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갑질하는 옛 집주인의 연령은 주인공의 기억 속 상황에 맞춰 대략 40대로 설정되었고 반박하는 주인공의 연령은 지금 그대로 성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옛 집주인은 아마도 70에서 80대 노인이 되는 것이고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주인공은 10대 초반의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을 뛰어넘어 성인 대 아동이 아닌 성인 대 성인으로 등장인물의 나이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설정과 진행은 심리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그때 주인공은 너무 어렸지만 주인공은 현재 성인으로서 과거 특정 기억 속으로 들어가 갑질에 맞서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이 주인공에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인공이 어린 시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면 현재 주인공의 나이대와 비슷한 과거 그 당시에 존재했던 어떤 어른의 역할, 예컨대 아버지라든지 부모님의 친척 역할을 맡아서 과거의 기억으로 들어가거나 정의로운 제3자가 되어 과거의 기억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인공은 성인이 된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과거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대본 내용을 좀 더 각색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원본은 상당히 극적이고 비속어가 많이 들어가서 대사를 조금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대본에 나오는 관종, 관심종자라는 단어는 30년 전에는 없는 요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만 주인공이 원해서 대본에 넣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도움을 받아 대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줌마, 애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지가 뭔데? 지가 뭐 잘났어? 아니, 새빵살이 하는 주제에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대신 말하는 게 좋겠어. 아줌마 나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요. 뭐 어린 것이 못하는 말이 없네. 아줌마, 당신 아들이야말로 못하는 말이 없어. 쟤 거짓말쟁이야. 어디 어린 것이 어른 말하는데 끼어들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얌전한 애를 건드려? 정말. 아들이 어떤 앤지 모르나 봐요. 학교에서 알아주는 관종이에요. 관종, 관심종자라고요. 아이고, 이것 봐라.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방 빼요, 방 빼. 그래, 방 빼요, 방 빼. 우리는 5년 뒤에 여기보다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가요. 엄마, 저런 인간들하고는 더 이상 상종할 필요 없어. 빨리 이사가. 주인공은 집주인의 갑질로 급히 이사 나갔지만 5년 뒤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가던 날 어머니께서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이 상담에서 심리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의 사연 듣기, 주요 장면 정하고 대본으로 제작하기, 대본 읽기, 빈이자 기법을 통해 갑에게 한마디 하기, 자신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 갖기. 이것을 심리극 기법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주로 사용한 것은 빈이자 기법입니다. 저는 빈이자 기법을 진행하면서 빈이자의 어머니가 앉아 계신다고 상상하고 어머니에게도 한마디 해보시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조만간 어머니를 찾아가 직접 말하겠다고 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담 도중 심리극 기법을 활용한 덕분에 내담자는 저를 좀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공유했고 전체 상담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과거의 특정 사건을 상상으로 다루어 보는 독특한 작업을 스스로 시도해 보기도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내담자가 보다 안전하게 과거의 특정 사건을 상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은 상담을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독특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이 상담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상담 도중 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심리극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이상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경험과 생각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